자, 시작합니다. 접선의 방정식인데 중요해요. 중요한데 제가 이론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건데 잘 봐. 이렇게 내려볼까? 여기다 쓰자. 자,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도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본 친구들이라면 뭐하고 뭘 반드시 찾아줘야 될까요? 기울기랑 한 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접점을 찾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무슨 점을 찾아줘야 된다고? 접점을 찾아줘야 돼요. 무슨 점을 찾는다고? 접점. 잘 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딱 붙어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됐어? 저 점에 딱 붙어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도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하고 뭘 찾아줘야 돼? 기울기란 한 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냥 점을 하나 줬어. 뭔 점을 줬어? 접점을 줬지. 맞아요? 그러면 점 한 개 갖고도 여러분들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미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F' 얼마가 되는 거예요? A. F라는 함수를 원분하셔갖고 미분하셔서 A를 넣어주면 이 주황색이 가리키는 의미가 뭐야? X좌표가 A일 때 그 점에 X좌표가 A가 되는 지점에 딱 붙어있는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아 핑크색 기울기를 우리는 원점만 알고 있다면 접점만 알고 있다면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원분을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기울기는 F'A고 몇 콤마 몇에 지난다? A, B를 지난다. 됐어요? 네.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근데 차이점은 좀 잘 봐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점을 하나 줘요. 그래서 한 점을 주는데 a, b를 이렇게 줘요. a, b를 지나는 직선을 준 다음에 저 핑크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둘 다 점을 하나 줬거든? 첫 번째는 무슨 점을 준 거고 접점을 준 거고 얘는 점을 하나 주긴 했는데 접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점이에요? 지나가는 점이에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점을 몇 개 찾아줘야 될까? 2개 찾아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점을 찾아줘야 된다? 접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의 차이점이 첫 번째는 접점을 줬고 얘는 뭔 점을 안 줬어? 접점을 안 줬으니까 수학은 뭘로 쓰면 되는 거야? 미지수. 그래서 내가 이 점의 좌표를 t, ft라는 미지수로 잡을 거예요. 이게 내가 숫자라고 해서 미지수라고 했어. 미지수.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접점이 뭔지 몰라서 미지수로 잡은 거예요. 그럼 점 몇 개 보여요? 2개 나오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직각삼각형이. 그럼 점 2개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울기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할 수 있죠? 뭐라 쓰면 돼요? t-a분의 ft 빼기 b 이렇게 써버리면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풀어왔던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유식하게 6글자 무슨 변화율이라고 했지?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해됐어? 이 평균 변화율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점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이 점을 내가 미지수로 잡는 순간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뭐라 쓰면 돼요? F' 뭐라 쓰면 돼요? T. 이게 뭐예요? X좌표가 누구일 때? T일 때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평균 변화율하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이거를 아저씨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됐어요? 모르면 그냥 뭘로 쓰면 된다고? 미지수로 잡아놓고 평균 변화로 미분계수가 똑같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대학 가실 때까지. 알겠어? 대학 가실 때까지. 참고로 수능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모르면 이제 미지수 잡으라고 문제 푸는 거야. 시험이 얘가 나올 거라고. 근데 말이야. 아저씨가 분수를 싫어하니까 양변에다 얼마를 곱할 것 같아? t-a를 곱하겠지. t-a를 곱해주면 식이 이렇게 돼요. ft 빼기 b. 그 다음 여기서는 f 빼기 t t-a가 되고요. 이해됐어? 너 넘어와. 너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야? ft. 응? 맞죠? ft. 그 다음 녀석은 f 프라임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되죠? 그럼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A, B를 지나는 X좌표가 누구일 때? T일 때 무슨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방정식을 푸셔도 돼요. 어차피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이 될 테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풀리는 이게 끝이에요. 설명은 이게 끝이에요. 됐죠? 됐죠? 네.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좋네. 어려워요. 알아야 되는 성질도 많고요. 됐어? 필요하면 착각하시고요. 응? 나 이제 문제 풀 거니까. 자, 그래서 예제 1번. 자, 보세요. 몇 참수예요? 이 참수가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됐어? 이 함수에 몇 콤마 몇에서? 2,1에서 무슨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 니네가 답지대로 푼지 나처럼 푼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저씨가 정확하긴 아니지만 대충 상황을 표시해줘요. 알겠어? 그러면 아저씨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접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점을 몇 개밖에 안 줬으니까 하나밖에 안 줘서 못 구하는데 우리는 이제 원분을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그럼 얘를 미분하면 2x-2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거에 2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이해됐어요? 네, 그럼 풀 끝났어요. y는 기울기가 2인데 몇 콤마 몇에 지나요? 2,1에 지난다. 해서 2x-3이 전대로 됩니다.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데 틀렸다?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오늘 3참수 그래프 그린 것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얘 몇 참수예요? 3참수죠? 그죠? 문제랑 상관이 없지만 적어놔. 변곡점이에요. 다시 무슨 점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풀어줄 건데 수학이 알면 알수록 어렵고 또 그러다가 시력이 갑자기 확 좋아져요. 응? 변곡점은 수학 2에서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3참수를 못 그리니까 아저씨가 대충 그려줄게요. 3참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네, 그리면 이제 대충 풀게. 근데 몇 콤마 몇에서 이 그래프 위에 0,1이라는 점이 있나봐. 어딘가에. 네, 잘못 그린 거예요. 0,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점을 몇 개밖에 안 줬는데 하나밖에 안 줬는데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구할 수 있죠? 뭔 분을 이용하면? 미분을 이용하면. 그럼 두 번째 함수를 미분하면? 두 번째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3x제곱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다시 몇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나 이 점에서 기울기를 알고 싶어. 이 x좌표가 0일 때 기울기를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 0 넣으세요. 그럼 기울기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아저씨 지금 잘못 그린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뭐가 되겠어? y는 기울기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3인데 응? 몇 콤마 몇을 지나요? 0,1을 지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점을 알고 있으면 먼저 접점을 알고 있으면 접점만 갖고도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이해됐어요? 먼분을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이해됐어? 근데 말이야 제가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수학이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잘 들어. 수학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건데 특히 수학 2에서는 니네가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다 써먹어서 문제를 풀어야지 잘 풀려요.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러니까 예제 1번 맞췄다고 니네가 수학을 좀 하나 오늘 좀 수학이 되는 날? 시험에 안 나와. 알겠어? 시험에 안 나온다고 너무 쉬워서. 근데 아저씨가 니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잘 보세요. 함수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얘를 보는 순간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녀석을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녀석을 무슨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야? 1만큼 무슨 이동시킨 거야? 평행 이동시킨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해됐어? 이렇게 생긴 이 주황색으로 생긴 몇 참수를? 3참수를 무슨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켰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끼를 보는 순간 기함수라고 읽어야 돼요. 기함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어보는 친구는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다 삼각함수를 배우고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함수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fx가 f-x x일 때의 결과랑 마이너스 x일 때의 결과가 똑같대요. 우와 플러스를 집어넣을 때랑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는 결과가 똑같다고? 우와 이게 뭔 함수야? 우함수죠? 맞아요? 우함수는 어디 대칭이야? y축 대칭이 되는 함수야? 그치? 이 y축 대칭이 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배우셨어요. 아저씨가 삼각함수 3개 배웠잖아? 아저씨가 좋아하는 함수 누구 좋아해요? 코사인. 코사인이 대표적으로 우함수인데 잘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2에서 뭐가 우함수야라고 물어보면 짝수차랑 상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함수예요. 다시 무슨 차랑? 짝수차하고 상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함수예요. 그냥 y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래프를 못 그리더라도 만약에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로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생긴 4참수를 우리가 그려야 돼. 근데 얘를 보자마자 이게 뭔 함수다? 우함수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요? 라고 그러면 이 함수는 x절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이 돼요. x절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더라도 식이 변하지 않아요.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결과가 똑같네? 우함수라고 해요. 이해됐어? 그래서 우함수는 짝수차하고 무슨 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됐어? 그러면 이 정도는 다 배웠던 거 아시죠? 그럼 아저씨 이런 게 있어요. 기원합니다. 어디 대칭? 원점 대칭. 우와!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야지 결과가 똑같아요. 이걸 뭔 함수로 한다 했지? 기함수. 기원합니다. 어디 대칭?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예요. 기함수는 어디 대칭? 원점 대칭. 이 원점 대칭이 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배웠어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사인도 기함수고 탄젠트도 기함수였죠. 근데 니네가 이제부터 배우는 다항함수에서는 뭐가 기함수가 되냐면 홀수처럼만 이루어진 거예요. 잘 들어라. 무슨 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홀수차. 잘 보세요. 아저씨 왜 이게 기함수죠? 얘가 무슨 차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홀수차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함수예요. 왜요? 라고 그러면 아저씨 제가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한다고 하면
f-x는 x절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x절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니까 플러스 3x가 되는 거죠. 그럼 너랑 결과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 새끼를 다시 x축 대칭할게.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 하면 x 세제곱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가 되죠. 그래서 너랑 결과가 서로 뭐 한 거야? 같아요. 아, 이렇게 결과가 똑같아지는 함수를 원함수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고? 기함수라고 붙여놨고 그 새끼들의 특징이 어디 대칭이 된다? 원점 대칭, 점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3차함수에서 고난도 문제는 저 점 대칭의 성질을 써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니네한테 문제랑 상관이 없지만 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이 새끼가 원함수인데 기함수가 어디 대칭? 원점 대칭. 그럼 다시 말하면 몇 콤마 몇? 0,0에 대한 점 대칭인데 걔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켰습니까? 1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나 적으라고 할 거야. 이 새끼는 무조건 0,1에 대한 점 대칭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못하면 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 얘 기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네. 0,0에 대한 점 대칭인 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0,1에 대한 점 대칭이 되겠구나. 이해됐어요? 됐어? 근데 아저씨가 이걸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 했지? 변곡점이라 부르는데 잘 들으세요. 문제랑 상관이 없어. 그냥 외우세요. 니네가 오늘 필기할 것들이 존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차함수는 점대칭 함수예요. 다시 3차함수는 뭔 대칭이라고? 점대칭. 응? 권PD 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좀 봐줘. 나 앞으로 어디까지 갈게? 더? 아니야 봐줘. 나 더 가도 돼? 여기까지 가도 돼? 거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와요? 예. 네. 그럼 잘 보세요. 니네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3차함수의 성질인데 다시 몇 차함수의 성질? 3차함수의 성질인데 3차함수 성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점대칭 함수예요. 다시 3차함수는 뭔 대칭 함수라고? 점대칭 함수. 참고로 수학 2에서 3차함수가 점대칭 함수라는 걸 증명을 안 해요. 교과서에서도. 근데 시험 문제에 개 많이 나와요. 그냥 3차함수는 뭔 대칭이라고? 점대칭인데 그 점을 뭐라고 하냐면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이 변곡점이라는 말도 사실은 수학 2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미적분에서 쓰는 말인데 알면 도움이 되니까 알려주겠죠. 내가 지금 니네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가 문제 풀 때 잘 풀라고 알려주는 거겠어 아니면 제발 니네 시험 진짜 개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알려드리진 않겠죠. 아저씨의 작은 꿈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시험 잘 봐갖고 양손에 친구 손잡고 오는 게 아저씨 작은 꿈인데 시험을 잘 봐야지 니네가 친구를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난 잘 보는 방법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책이 없는데 자꾸 책이 없는데 하지마. 내가 책에 있는 대로 안 푸니까. 알겠어? 자, 아셔야 돼. 3차함수는 뭔 대칭 함수? 점 대칭 함수인데 그 점을 무슨 점이라 부른다? 변곡점이라 그래요. 다시 무슨 점이라 한다고? 변곡점이라는데 저 변곡점을 찾는 방법이 정확하게 미적분에서 배워요. 변곡점을 어떻게 찾냐면 미분을 2번에서 0되는 값 찾으시면 돼요. 다시 미분을 몇 번에서? 2번에서. 아저씨가 한 번만 보여줄 거야.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참고로 3차함수 관련돼서는 필기할 게 존내 많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조금 한 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몇 차함수? 3차함수예요. 그럼 3차함수에서 이 변곡점을 찾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미분을 2번에서 0되는 값 찾으시면 돼요. 다시 미분을 몇 번 한다고? 2번 하시면 돼요. 왜요? 물어보지 마.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응? 미적분 안 배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 미분을 2번에서 5되는 값 찾으시면 된다고요? 0되는 값 찾으시면 돼요. 변곡점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인데
이 변곡점은 어떻게 찾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미분을 몇 번에서? 2번에서 0 되는 값 찾으시면 돼요. 그럼 잘 봐. 미분을 2번에서 0 되는 값 찾자. 그걸 찾아봤더니 x 값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a분의 얼마예요? 여기서 존나 중요한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얼마 전에 학교 내실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셨죠?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 잘 들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 모르는 친구 없겠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몇 분의 몇이 곱해진 거야? 3분의 1로 곱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변곡점에 x좌표에 3배를 해주면 세근의 합이 나와요. 다시 변곡점에 x좌표를 몇 배 주면? 3배를 해주면 변곡점에 x좌표를 3배 주면 무슨 합이 나온다고? 세근의 합이 나온다. 그래서 잘 봐. 방금 봤던 함수가 이거였나요?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뭐 플러스 1이었나? 몇 참수예요? 3참수죠. 잘 들어. 그러면 변곡점을 몇 배 주면? 3배 주면 세근의 합이 나온다고요.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은 얼마예요? 1이라고 말하는 또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2차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존내 많이 써요.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3참수는 뭔 대칭이라고요? 점대칭 함수예요. 그 점대칭이 되는 점을 무슨 점이라 한다? 변곡점이라고 해요. 다시 대칭이 되는 점을 무슨 점이라 한다고? 변곡점이라는데 내가 3참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드릴 거야. 3참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대충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이 점을 무슨 점이라 한다고? 변곡점. 그러면 이름이 왜 변곡점이냐면 곡선의 모습이 변하는 점이다. 다시 곡선의 모습이 변하는 점이다라고 꼭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 왼쪽에서는요. 이 점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다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이 변곡점이라는 거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래프의 모습이 위볼에서 아볼로 변하는 점이다. 라고 해서 얘를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를 뭔 점이라고 부른다고?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됐어? 그러면 말이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잘 들어. 이렇게 생긴 3참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3참수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 여러분들은? 응? 잘 모르는데 그거 오늘 설명을 할 거거든. 책 순서는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 할 건데 잘 들어. 이 3참수에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3참수의 성질이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은요. 다시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치수는 무조건 변곡점에서 만들어져요. 그걸 변곡접선이라고 해요. 변곡점에 붙어있는 접선이다라고 가지가 변곡접선이라고 해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어디서 존재한다고요? 변곡점에서 존재해요. 변곡접선이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 최소가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좀 힘들겠지만 여기 봐봐. 이게 몇 참수예요? 3참수예요. 다시 몇 참수라고? 3참수. 아저씨가 미분은 무슨 기울기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 그럼 잘 보세요. 이 변곡점 왼쪽에서 보면 접선을 몇 개 그려보면 이런 게 접선이에요. 이런 게 뭐라고? 접선이에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끝에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뭔 수예요? 양수예요. 그랬더니 이 그래프는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아저씨가 앞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야. 미분돼 있는 함수를 뭔 함수로 한다 했지? 도함수, 유도하는 함수, 원래 함수를 유도하는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도함수에서는 뭐만 잘 보시면 된다고 했죠? 부호만 잘 보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도함수에서 뭐만 잘 보면 된다고? 부호. 도함수가 뭐냐면 원래 함수에 붙어있는 접선의 기울기를 기록한 게 도함수예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나왔단 말은 이 원래 함수가 뭐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야?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럼 이 함수는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이 점에 붙어있는 선을 봤더니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접선에 이 그래프에 딱 붙어있는 선이 내려가고 있다. 이 접선에 붙어있는 선이 딱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야?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야?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어? 그럼 내가 3차함수를 그리려고 했는데 3차를 미분하면 몇 차죠? 2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거예요. 아, 왜요? 미분되는 함수는 아저씨가 뭔 함수라고 부른다 했지? 도함수. 원래 함수를 유도하는 건데 너네 잘 들어. 1차가 그리기가 편하니 2차가 그리기가 편하니? 1차가 그리기 편하지. 그 1차를 이용하면 1차는 몇 차를 미분한 거니까? 2차를 미분한 거니까 1차를 이용하면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잘 들어. 니네 1차 함수 증가가 좋아요? 감소가 좋아요? 증가.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미분되어 있는 함수가 1차 함수예요? 미분되어 있는 함수가 몇 차 함수라고? 1차 함수. 필기하지 말고 잘 봐봐. 니네 증가가 좋다고 했으니까 이게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됐어? 그러면 요 1차 함수는 무조건 x축하고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죠? 맞아? 그러면 이 새끼를 기준으로 해서 얘 왼쪽에서는 프라임의 값들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얘 오른쪽에서는 프라임의 값들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프라임의 값들이 양수죠. x축 위에 있는 건 프라임의 값들이 양수죠. 근데 프라임은 무슨 값들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원래 함수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이 점선 왼쪽에서는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뭐하는 상태로 그려졌다는가? 감소하는 상태로 그려졌다는 거고, 이 새끼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뭔 수니까?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뭐하는 상태로 그려졌다는가? 증가하는 상태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는 프라임의 값이 얼마야? 0. 그 말은 이 점에 붙어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왔다는 거야? 0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F의 개형이야. 잘 보세요. 얘 왼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음수? 음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감수.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잘 들어. 우리가 오늘 3차 함수 그리기를 배울 건데 3차 함수를 그리려면 몇 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될까요? 2차 함수요. 3차를 미분하면 몇 차니까? 2차니까. 다시 3차를 미분하면 몇 차니까? 2차니까 그 2차 함수 미분되어 있는 함수에 뭐만 잘 보시면 된다고요? 부호. 뭐만 잘 보시면 된다고? 부호. 다시 잘 봐. 아, 이해가 안 되는 좀만 힘내봐. F 프라임이 2차예요. 다시 F 프라임 몇 차라고? 2차. F 프라임이 2차면 아래로 볼록이 좋아요? 위로 볼록이 좋아요? 아래로 볼록. 그래서 아저씨가 야, 나 2차 함수로 그렸는데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로 그렸어. 그러면 얘가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고요. 한 번만 만날 수도 있고 두 번 만날 수도 있어요. 다시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번만 만날 수도 있고 두 번 만날 수도 있는데 보통 몇 번 만나게 그래프를 그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번 만나게 그려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 여기 봐.
X축하고 두 번 만나게 그렸어요. 나한테 한 소리야 나한테. 조용히 하라. 잘 봐요. 그러면 요 점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왼쪽에서는 이차함수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의 음수에 잘 들어야 되고 나중에 몰라면 진짜 큰일나요. 대참사예요. 니네 지금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려고. 왜? 미분되어 있는 것보다 미분을 해주면 차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차수가 작은 새끼가 그래프가 그리기 편한 거예요. 그 차수 작은 새끼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그려가는 거예요.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차수를 줄여서 그 새끼의 부호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운다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어? 자, 어쨌든 넌 양수, 요 사이는 원수, 음수, 여기서 원수야? 양수. 그럼 잘 보세요. 얘랑 얘를 기준으로 됐어요? 프라임이 양수예요. 프라임이 무슨 값들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접선에 기울기의 값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값들을.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원수니까 양수니까 뭐 하는 상태로 그려줘야 돼요? 증가하는 상태로 그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프라임이 원수니까 음수니까 현재야 잘 들어야 돼. 프라임이 음수니까 원래 함수는 뭐 하는 상태로 그려진다는 거야? 감소하는 상태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프라임이 양수니까 다시 뭐 하는 상태로 그려져?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져요. 이해됐어? 근데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안 되겠죠? 뭘로 그리면 되겠어요? 곡선으로 그리면 돼요. 그럼 얘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뭐 나오고? 0 나오고, 감소하다가 접선의 길이 뭐 나오고? 0 나오고, 그다음 다시 뭐 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F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프라임을 이용해서 F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접선의 길이가 뭐가 나오고? 0. 이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뭐가 나오고? 0.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한 가운데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요? 그럼 잘 들어. 이 함수에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기록해 놓은 게 도함수예요. 잘 들어. 이 새끼를 미분한 함수가 얘예요. 떨려요. 좀만 힘내봐. 그럼 이 프라임 함수는 2차 함수죠? 제일 큰 값은 알아요? 몰라요? 제일 큰 거 알아? 몰라요? 몰라요. 무슨 값만 알아요? 제일 작은 값만 알고 있죠?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은 이 정도 너의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왔어? 0. 그러면 나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래. 그럼 얘를 한 번 더 뭐 하면 되겠어요? 미분. 그럼 몇 차예요? 1차지. 그럼 1차가 뭐 되는 값 찾을 거야? 0 되는 값 찾을 거지? 그럼 잘 들어. 얘가 몇 차였는데? 3차를 미분을 몇 번 해서 뭐 되는 값? 0 되는 값 찾으면 그게 무슨 점이라고 했어? 아까 아저씨가 병복점이라 했으니까 이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는 때는 제일 작은 알파라 베타에 먼저 중점 이 점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어렵죠? 이게 사실 별거 없는 건데. 됐어요? 그래서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온다고? 변곡점. 내가 지금 질문해 준 거예요. 이 3차 함수에서 잘 봐. 이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내가 봐봐. 접선의 기울기 점점 커져 작아져.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 작아져. 작아지다 얼마 나오고? 0 나오고. 접선의 기울기가 원수야. 음수 나오다가 여기가 제일 작다가 접선의 기울기 다시 뭐 하는 거야? 증가하다가 0 나오고 다시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건데 제일 작을 때가 언제 나온다는 거야? 변시에서 나온다는 거야. 변시. 변곡점에서. 이해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미안해요. 처음 배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해서 이 새끼가 이 점에 붙어있는 선이다 라고 해서 변곡접선이라고 해요. 다시 얘는 무슨 접선이라고 한다고? 변곡접선인데 얘가 이 곡선에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거든요? 접하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접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뚫접한다고 이야기해요. 교과서에 없는 말이야. 얘가 곡선을 뭐 하면서? 뚫고 지나가는데 접하고 있다는 거야. 참고로 변곡접선이 뚫고 지나가는데 접하는 거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해봐. 이게 변곡접선이야. 이 점에 붙어야 돼. 그러면 변곡점이라는 녀석 자체가 그래프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뭐 하는 점이라 했지? 변하는 점이라 했지. 그러니까 얘 왼쪽에서 어디로 볼록으로? 위로 볼록으로. 그리고 얘 오른쪽에서 어디로 볼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 점에 그냥 얘가 딱 붙어 있는 거니까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점에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점에 붙어 있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간다. 기하적 의미는 변곡접선은 뚫접이에요. 다시. 뭔 접이라고? 뚫접이에요. 뚫고 지나가면서 접해요. 그래서 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좀 그만해, 씨발, 그만. 자, 잘 봐. 이렇게 접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접하는 거. 이거 그냥 아저씨가 편하게 갱접이라고 해요. 갱접. 그냥 접하고 있어,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접하고 있어. 그래서 얘처럼 뚫고 지나면서 접하는 걸 뭔 접이라 한다고? 뚫접이라고 해요. 내가 여기서 또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뚫접하면 인수를 홀수게 갖고 있어요. 뭐라고 씨발? 인수를 갱접일 때는 인수를 짝수게, 뚫고 지나갈 때는 인수를 홀수게. 시험에 나왔어요. 잘 들어라. 특히 2학년들. 니네한테 되게 먼 이야기 같잖아. 아저씨가 우리 딸이 고3이잖아요. 우리 딸내미를 가르칠 때 조금 더 2학년 때 빡세게 많이 알려줄 걸. 내가 우리 딸에게 너무 낮게 평가했나 봐. 에휴, 문과인데 안 되겠지 뭐. 이해 못 하겠지. 여전히 고3이 돼서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때 이해를 못 할 거라 생각하고 알려줬던 애들이 있어. 그 아이들이 지금 3학년 정도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하는 게 처음 듣자마자 저 새끼가 하는 말들이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걸?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자꾸 보다 보면 그게 당연화가 될 거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책에 없는 내용을 내가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2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이 다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나왔던 어려운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어려운 문제들은 그냥 수능이나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풀이로만 갖고는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문제 푸는 스킬이나 팁을 알려주는 순시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문제 풀 때 압도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하는 용어들이 니네가 태어나서 뚫접이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써볼 거 아니에요. 접하는 데가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데 씨발 이런 말도 니네가 언제 써봤고 언제 해봤겠냐고. 당연히 낯설고 어렵지. 도함수, 유도, 씨발 이런 유도가 아니잖아요. 원래 함수를 유도하는 함수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안 해봤던 걸 하니까 어려운 거야. 니네 친구들도 다 어려울 거고. 알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 처음에 힘들어도. 그래서 어쨌든 잘 봐. 지금 3차함수. 조금만 할 거는 3차함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3차함수는 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냥 지금도 다 포기했네. 3차함수는 뭔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점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점을 무슨 점이라 부른다고? 변곡점이라 하는데 니네 학교 시험에다가 수학2에서는 변곡점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수학2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라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다가 여기가 변곡점이니까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알겠어? 네, 우리끼리는 그냥 변곡점. 그럼 이 변곡점을 찾아봐 라고 하면 미분 몇 번 하셨고 두 번에서 뭐 되는 값? 0 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이건 어떤 함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함수든 상관이 없어. 변곡점을 찾으라고 하면 미분을 두 번에서 0 되는 값 찾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몇 차 함수에서는 3차 함수는 이거 진짜 존나 중요해요. 변곡점을 몇 배 주면? 3배 주면 무슨 합이 나온다고요? 세근의 합이 나온다.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풀 때 이렇게 안 푸시면 풀이 과정이 압도적으로 길어집니다. 알겠어? 그 다음 이 3참수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3참수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3참수를 그리려면 3차를 미분하면 몇 차를 알아야 된다? 2차를 알아야 된다. 왜? 미분된 게 뭔 함수? 도함수. 원래 함수를 유도하는 함수. 그러면 도함수는 뭐만 찍어놓은 거니까 원래 함수에 접선의 기울기를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었구나. 이해됐어? 그래서 보통 3참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내가 지금 그린 게
여기 있는 2차를 이용해서 얘를 그린 거예요.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이용해서 3차 함수를 찾은 거잖아요. 그럼 응용의 천재들. 응용의 천재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거꾸로 그려지면 돼요. 거꾸로. 아 지금 왜 이렇게 그러시죠? 이해해요? 오늘 이거 가서 한번 해봐. 재밌지 않아요? 자기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지 않아요? 표정이 그만하라고. 여기 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거. 그러면 음수, 양수, 음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가 0 되는 거. 프라임이 0 되는 값이 기준이에요. 왜? 프라임 부호만 잘 보면 되는데 양수, 음수로 나눠주는 녀석이 누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프라임이 0이 될 때 기준으로 해서 프라임이 음수니까 증가하는 걸로 감소하는 걸로 프라임이 양수니까 뭐 하는 걸로? 증가하는 걸로 프라임이 음수니까 뭐 하는 걸로?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이런 지렁이, 음수일 때는 거꾸로 지렁이.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하고? 변곡점이라고 하고. 자, 다 왔어.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지? 그러면 나는 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을 조사하고 싶어. 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조사하고 싶어? 그럼 이 새끼를 미분하는 함수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미분되는 함수는 가장 뭔 값만 알 수 있어? 큰 값만 알 수 있죠. 가장 작은 값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가장 클 때는 언제 갖는다는 거야? 변곡점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는 무슨 점에서 갖는다는 거야? 변곡점에서 갖는다는 거야. 이해됐어? 됐나요? 조금만 더 하면 점수 죽겠죠? 그럼 내가 하나만 더 설명할게. 이거 진짜 중요해서 그래. 3차 함수에서 내가 진짜 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존나 많아요. 응? 3차 함수에서 알려주고 싶은 게 존나 많은데 딱 하나만 지울게요. 참고로 니네가 다 배우고 나서 다시 근데 내가 니네가 내년에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니네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 니네가 고2니까 고2 족밥만 알아라. 고3 됐으니까 수능 됐어야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해주는 방법이 니네들 당연히 어려운 거야. 내가 지금 해주는 거를 고3 애들이 100% 숙지를 못하고 있는 애들도 많아요. 나한테 배운 애들이. 그런 애들은 사수는 하겠죠. 고등학교로 4년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해주는 거를 내년까지 마스터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시면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고득점을 못 받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과 가는 친구들은 개박살. 이과 수학에서. 수학부가 쉬우니까 잘 해놓으세요. 아시겠어?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비율 관계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관계? 비율 관계가 있어요. 궁금해하지 마. 그냥 믿고 써요. 알겠어? 이 비율 관계가 최초로 나온 건 언제 나왔냐면 2000년에 나왔어요. 2000년에 니네 어디 있었어? 아빠한테 있었잖아. 그렇죠? 우리 아이들 그거 되게 좋아해. 너 그때 뭐 했어? 너 아빠한테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 엄청 좋아해. 우리 아이가 나보다 어리니까 오빠 기저귀 차고 엄마한테 똥 쌀 때 너 뭐 했냐고 아빠한테 있었지 뭐 이러면 엄청 좋아해. 어쨌든 2000년 아주 먼 옛날이에요. 그때 최초로 나왔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야.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것들은 내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 수능이 너무 많이 나와.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많이 나와요. 미친 듯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알고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럼 비율 관계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만 할게요. 알겠어? 하나만. 참고로 여기도 그것도 있어요. 거리곱이라고 요즘에 대치동에서 뜨는 스킬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지 않을게요. 못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비율관계 중에서 접선이 나오면 쓰는 게 있어요. 3차함수에서 비율관계를 쓸 건데 먼 선이 나왔을 때 접선이 나오면 무조건 비율관계 쓰는 거고요. 존나 시험에 어렵지 않아요. 1대 1대 1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 다시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 뭔 소리냐면 잘 봐. 니네가 이해되기 편하게 그래프를 그려줄게요. 3차함수가 있어요. 3차함수에서 비율관계는 1대 1대 1이라는 비율이 있거든. 접선일 때 1대 1대 1이라는 비율이 있거든요. 3차함수에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아저씨 지금 그리는 거 X축 아니에요? 다시 원선이라고? 접선. 얘는 이해되기 편하게 현재 잘 봐야 돼. 기울기가 얼마인 걸 그려놓은 거 같아. 상수함수니까 기울기가 얼마인 거. 0인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봤더니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평균값 조리는 안 배웠지만 얘랑 평행한 접선이 있어요. 평행한 되는 건 접선의 비율과 뭐가 나올 때? 0 나올 때. 평행한 접선이 있어요. 접선의 비율가 0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접선의 비율가 0이고 이 정도 접선의 비율가 0이에요. 그때 얘랑 얘 한가운데는 아까 방금 3차함수는 뭔 대칭이라 했죠? 정대칭. 얘네들의 한가운데는 변시가 있어요. 변시. 이해됐어?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이 다시 이 3차함수랑 만나는 점 있죠? 이 3차함수랑 다시 만나는 점. 이 점까지 x좌표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1대 1이에요. 다시 3차함수에서 접선이 나오잖아요? 잘 들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들어야 돼. 접선 나오잖아? 그럼 걔랑 뭐한 접선을 찾아? 평행한 접선을 찾아. 걔랑 걔 한가운데 누구시가 있고요? 변시가 있고 이 뚫고 지나가는 지점까지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 1대 1. 알겠어? 싹대 111대 맞는 거 모르면 잘 보세요. 요 점에서 접선을 그렸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랑 평행한 접선이 있겠지? 그럼 너랑 너의 한가운데 누가 있는 거고 변시가 있는 거고 이 뚫고 지나가는 요 지점까지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대면?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다시 그림을 내가 좀 삐뚤하게 그려볼게요. 3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차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뭐지? X축선 생긴 거 말고 접선이 있어요. 다시 원선이 있다고? 접선 할 수 있어. 잘 봐. 얘랑 뭐한 선이 있다고? 평행한 새끼를 대충 그려. 잘 그리려고 하니까 대충 그려.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럼 너랑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에 한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변시가 있다고요. 응? 다시 누구시가 있다고요? 변시가 있고요. 이 뚫고 지나가는 이 지점까지 X좌표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1대 1이다. 외우셔야 된다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얘로. 같이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아셔야 돼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지난번 빨리 보내주시고 오늘 좀 늦게 보내드릴게요. 쾌적한 환경에서.